작가님,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한 달 전인가 뭐 이더리움 이제 ETF 통과됐다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뭐 출시됐던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는 그 ETF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서류상. 그 네. 지금 이제 S1이라고 해서 이제는 진짜로 수수료도 나오고 음. 하면서 이제 거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3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뭐 다들 신청하는 데서 6개월 동안은 저 수수료 안 받을게요. 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원래 또 얘네가 또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이잖아요. 원래 배짱 장사하는 애들인데 원래는 수수료를 2.5% 하다가 네. 1%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1.5로.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일단 초반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물량이 조금 더 쏟아지긴 할 거거든요. 우리 음. GBTC처럼. 그래서 초반에 출시가 되면, 그죠? 우리가 사는 그 양과 그레이스케일에서 던지는 양이 그것 때문에 좀 출렁출렁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시드 중에서 저번에 원금 빼놓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중에 이제 3분의 1을 이제 그때 이제 ETF 되면 출렁출렁 할 때 들어가려고 지금 또 돈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음. 시드는 고때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럼 작가님, 이더리움 ETF가 이제 출시가 되는 말 그대로 실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정도부터 이더리움 가격이 좀 예전에 비트코인 ETF 통과됐을 때처럼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출렁출렁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우리 또 이더리움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을 던진다.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 신탁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예전에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지 못할 때 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대신 투자를 하도록 만든 거죠. 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신탁 GBTC라는 회사를 건 통해서 뭐냐면 그쵸? 그레이스케일, 그죠? 네. 이제 우리 비트코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그 비트코인을 좀 더 기관이 비싸게 샀으면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다른 데보다 인기가 없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좀 싸게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네. 예전에 그 비트코인은 그 프리미엄이 그냥 마이너스가 뭐 1%, 2%였었는데 예전에 이더리움 마이너스 10% 이렇게 간 적도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관들이 싸게 산 이더리움이 있어요. 싸게 산 이더리움이 있다, 많이. 예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수수료가 네. 다른 데는 0%인데 그레이스케일은 1.5%인데, 그럼 너무 그걸 높네요. 팔아서 음. 다시 0%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차피 나는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 이거 팔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면 나는 이더리움 ETF 될 때까지만 보유할 거야라는 기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딴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한 또 대안이 뭐냐면, 제가 아까 트럼프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형님이 되면 우리 트럼프 형님 그 진영에 또 누가 있냐면, 우리 인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우리 뭐 쉽게 해서 그냥 크립토맘이라고 해서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있거든요. 그분이 네. 뭐라고 하냐면, "야, 이더리움 ETF 우리 스테이킹 기능도 추가해 줘야 된다. 음. 우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인기가 없을 수 있잖아. 어? 뭘로 그거 사냐. 그냥 우리 스테이킹하면 되지." 맞아요. 그 실제로 근데 스테이킹에 빠져서 지금 이더리움 ETF 이거 뭐 앙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제 우리 인제 그 피어스 누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똑같이 해 줘야지." 근데 트럼프가 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되면. 근데 기관은 거래소 가서 개인이 사기가 어려우니까 ETF 음. 상품을 통해서 사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건 아주 좋은 거고요. 음. 사실 스테이킹까지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음. 요번 민주당 정부에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다음번에 혹시 인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허용해 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호재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이번에 출시되고 출렁임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불장이 뭐 선거 연말까지 막 왔을 때 그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승인해 주겠다 이러면 그때 또 막 불장이니까 뭐 폭발해서 갈 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희망의 돌 돌리는 건데. 그렇군요. 물론 이건 저의 그 뇌피셜 희망으로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아닐 수 어쨌든 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네. 그렇군요. 그 작가님 그럼 그 스테이킹은 왜 빠진 겁니까? 요번에 이더리움 ETF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해서 그런 거죠. 이제 이자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게리 헨슬러가 "그거는 빼고 해라."
이유는 음.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뭐 법적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 빼면 승인해 줄게 해서 지금 빼고 해준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더리움의 고유 계속 고유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더리움이 좋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산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쉽게 해서 캐잖아요. 채굴 네. 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더리움은 쪼끔씩이지만 늘어나죠. 그죠. 근데 이더리움은 계속 소각을 하죠, 수수료 네. 때문에. 그럼 줄어들죠. 디플레이션 자산이거든요. 그럼 음. 오히려 사실은 이더리움은 쓸수록 줄어드니까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음. 스테이킹도 하면 또 이자도 더 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그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음. 좋은 거죠. 그중에서 좀 오히려 또 이더리움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좋을 왜? 수 있죠. 정보적으로 아직 안 뚫었고. 인제 음. 승인된다고 하고. 네. 스테이킹 기능도 있고. 그래서 작가님 저는 근데 그게 이거 네. 스테이킹 기능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ETF도 있는데 굳이 이거 기관들이 이더리움 ETF 투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인기 없어 가지고 안 오르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이제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에서 못 산다니까요. ETF를 통해서 사는 게 맞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ETF를 통해서 길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차피 기관은 이더리움 못 사니까 스테이킹 원래 못 해. 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그 트럼프가 돼서 ETF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못 하던 걸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진짜 호재일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기관이라는 게 쉽게 해서 연기금 뭐 이런 큰 기관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거래소 들어가서 뭐 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잖아요. ETF를 네.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접근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기관들은 ETF를 통해 들어오니까 음. 거기다 인제 "스테이킹 기능까지 더해주면 좋겠다."라고 인제 우리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어쨌든 기능이 원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건 없이 지금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음. 나중에는 꼭 이거를 추가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제 음. 생각에는 게리 겐슬러가 잘리고 새로운 그죠? SEC 음. 위원장이 오면 그다음에 네. 어쨌든 공화당이 좀 친화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네. 비트코인 중국에 뺏기면 안 돼."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작가님 미국 작가님은 7 월부터 미국에서 유동성을 늘릴 것이다. 비트 가격도 그에 맞춰서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이 7 월이라는 게 정확히 7월 초가 아니고 7 월부터 늘리기 시작할 거니까 그 효과는 이제 뭐 8 월, 9 월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유동성이 이제 뭐 이렇게 긴축 국면에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국면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7 월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현재까지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유동성이 증가를 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채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채권 네. 중에서 이제 단기채가 있거든요. 네. 단기채 중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걸 초단기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뭐 전문적인 예로 얘기 뭐 그 용어로 트레저빌 빌 그러니까 트레저리 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1 년 미만인 단기 채권 중에서 보통 대표적인 건 3 개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메커니즘 좀 복잡해. 어떻게 돼 있냐면 연준이 있고 정부가 있고 중간에 헤지 펀드가 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뭘 해서 그냥 유동성을 주는 건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단기채 발행이 늘어나면 네. 유동성을 시장에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장기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유동성을 좀 걷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4 월부터 6 월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우리 장기채를 늘리고 단기채를 줄일 거야." 유동성을 줄인다. 왜냐면 자넷 옐런 누님께서 "우리 인제 4 월부터 6 월까지 줄일 거야. 네. 이제 우리 선거가 가까운 7 월부터 9 월 달에는 단기채 발행을 늘려서 유동성을 줄 거야." 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이라도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럼프 형님께서 불을 붙여 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달에 어쨌든 금리 인하는 거의 90%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그 지표들도 지금 민주당이 잘 만져서 금리 인하 지금 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또 트럼프는 최근에 그 아까도 짚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나스닥이 11%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뭐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9 월에 작가님? 근데 지금은 누가 잡고 있죠? 바이든 민주당이 민주당이 잡고 대통령이죠.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내려서 선거를 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리슨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거의 바이든이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바이든 일단은 지금 뭐 쉽게 코로나 걸려서 안 나왔잖아요.
네. 여론도 안 좋아요. 붙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아유 제가 전 건강상의 이유로 그 양보를 해서 해리슨이 나갔어요." 아 그게 아. 훨씬 더 명예로운 퇴진이겠죠. 아 그쵸. 그래야지 또 뒤에 주자도 뭔가 이렇게 내쫓아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명분이 좀. 그리고 바이든 선거 컴패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님 그래서 우리 선거 자금이 다 말랐어요. 우리 아. 지금 아무도 지원 안 해 줘요. 다 우리 트럼프한테 갔어요." 아 질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네 그렇죠.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론 머스크도 지금 다 트럼프한테 줄을 서고 하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음. 해리슨이 나왔어요. 자 해리슨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인하해야죠.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가 뭐 안 돼 자기 전에 하지 말라고 해도 뭐 대통령은 민주당 쪽이니까 민주당은 선거를 위해 할 거다. 근데 인제 우리 그 파월 형님께서 "나 임기 다 채워 준다고 우리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나 안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직이 더 세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그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의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더리움 ETF 출시가 되면 18개월 동안 15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연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5천 달러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스테노 리서치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최소 6,500달러를 갈 거다라고 봤거든요. 요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또 가격은 좀 적당한 예측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매트 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채굴해서 양이 늘어나지만 음.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네. 자산이에요. 수수료를 쓸수록 소각이 돼요. 그리고 네. 이더리움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스테이킹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더리움의 28%는 스테이킹에 잠겨 있어요. 물량이. 예. 그리고 나머지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쉽게 해서 가격을 올리는 데는 양이 적으면 금방 올릴 수 있겠죠. 그쵸. 수량이 그럼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면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스테이킹에 더 많이 잠그겠죠.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스테이킹이거든요. 스테이킹에 잠겨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올리기도 더 좋은 거죠. 이더리움은 사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스터 피어스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해야 돼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자산이 아니고 디플레이션 자산이고 네. 묶여 있고 지금 호재가 남아 있고 음. 기관이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 전 연말에 충분히 지금 가격이 2배 이상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원화 가격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 거죠. 이분들 주장이 오히려 금액적으로 좀 보수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 주식에도 보면은 작전주 이런 것들 보면은 물량이 시중 물량 적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많으면 이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네. 아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군요. 그러면 작가님 이더리움은 연말까지 이제 1,000만 원 정도 보셨는데 솔라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솔라나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네. 솔라나도 지금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나중에 인제 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네. 사실은 솔라나 뎁들이 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음. 링코인도 있고 그래서 솔라나를 좋아하는 지금 보면은 그 뭐 미국의 투자자들이 되게 많고 벤처 캐피털도 많아 가지고 음.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지금 보면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ETF도 신청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라나 다음이 뭐 리플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1-2 등은 사실은 충분히 ETF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 등을 지금 음. 우리가 인제 솔라나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트럼프가 되면 해줄 거야." 트럼프가 되면 솔라나 아 ETF까지는 해 예. "해 줄 준다. 거야."라는 그런 쉽게 해서 그냥 우리 그냥 옵션 같은 걸로 지금 신청을 해 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솔라나를 아주 좋게 보고 있고 그 솔라나랑 또 관계된 코인들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그 솔라나 ETF 얘기 좀 해 볼게요. 그 이더리움 ETF 통과되고 나서 아니 이더리움이 되면 솔라나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다른 코인들을 ETF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솔라나 ETF나 이런 다른 ETF들 통과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은 올해 안에는 힘들어요. 올해 안에는 힘들고 올해 안엔 힘들다. 예 올해 안에 힘들고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 되시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호화폐를 좋아하시는 분들 요번에 부통령도 그죠? 비트코인 한 20만 달러 넘게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통령 자체도 지금 사실은 젊고 39 살이고 음. 비트코인의 친화적이고 주변에 공화당에도 비트코인의 친화적이고 그러다 네. 보면 솔라나를 하나 해 주면 그다음부터 알트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괜찮은 애들은 ETF 다 되겠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사실 좀 힘들고 내년 초나 뭐 그죠? 내년까지는 아마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감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면은 비트코인 ETF는 이미 됐고, 이더리움은 이제 됐는데 스테이킹이 빠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은 그래도 뭐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어떻게든 해줄 것 같고, 가능성이 그나마 좀 이건 더 높고, 근데 이제 그렇죠. 솔라나 ETF부터는 좀 내년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금 더 if가 많이 붙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시가총액 순으로. 아, 그럼 반대로 더 불확실한 거니까 만약에 된다면 또 상승 가능성 훨씬 높을 수 있겠네요. 아유 어마어마하겠죠. 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단 이거를 믿고 투자 이쪽에 막 몰빵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항상 이더리움을 60% 갖고 있고 예전에 비트코인을 뭐 비트코인만 매집했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네. 안전자산 한두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작가님은 안전자산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그렇죠. 쪽에. 솔라나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솔라나도 비트와 이더만큼 안전한 건 아니다. 아유 그럼요. 그 정도는 아, 아닙니다. 그럼 1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요거 포트폴리오 뭐 안정형, 그다음에 뭐 중립형, 공격형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인제 자기 형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할 거야. 네. 처음 시작할 거야. 경험이 없어. 그럼 다 이더리움만 사야 돼요. 이더리움만. 왜냐면 다른 알트 손댈 여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난 처음 하는데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어요. 네. 만약에 저는 주식 투자도 많이 해 봤고요. 위험 뭐 해 봤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지금 이제 안 하다가 다시 해 보려고 해요. 라면 그때 이제 생각이 달라지겠죠. 음.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반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50%. 네. 나머지 알트를 이제 50%를 잘 배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음. 50% 중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AI 코인, 그죠? RWA 코인 음. 해서 잘 배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더리움 50%, AI 20%, RWA 뭐 쉽게 해서 음. 20%, 그다음에 10%는 뭐 다른 뭐 게임 코인을 하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리스테이킹을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즘은 테마가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코인은 꼭 담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그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의 공동 저자이신데 그 책을 읽어보면 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 될지 좀 나와 있을까요? 제 책에 뭐 안전자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경험담 같은 거 많이 적어 놨으니까요. 중요한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이 상승장 중에 조정인 건지 음. 아니면 53,000 깨졌을 때 지금 시즌 아웃이고 시즌 종료고 이제는 완전 하락장의 시작인 건지를 판단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제 책에서는 지금 여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상승장 중에 조정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네. 그걸 믿고 그냥 이제 참고 버텼는데 그때 뭐 저번에도 저한테 질문 주셨겠지만 200일선이 깨지면 다 팔고 네. 200일선이 올라가면 사고 그랬으면 이번에 손해 많이 봤을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건 본인의 기준인 거예요. 그분은 음.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큰 대세의 흐름을 봐서 돌발 악재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돌발 호재도 있죠. 그쵸. 아무 생각하지 못한. 그렇지 그죠. 않나요? 이거 뭐 누가 예상했겠어요, 이걸. 그죠? 근데 200일선을 금방 올라왔죠, 이틀 만에. 네. 근데 그럴 때 살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죠? 근데 손해 보고 팔고 위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1도 안 팔았거든요. 왜? 음. 믿고 버티고. 왜냐면 아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 네.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11월까지는 그냥 믿고 가보자. 어떤 네. 게 맞는 건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다 팔았고요. 시즌 네. 종료 아니야? 근데 오히려 저처럼 그냥 무난한 사람들은 그래 그냥 믿고 음. 가보자. 응? 우리 블랙락을 믿고 대통령을 믿고 트럼프를 한번 믿어볼까? 음.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7월 초 하락 기간에 비트코인은 약 한 최대 25% 정도 빠지고 알트코인은 더 빠져서 한 4, 50% 가까이 이게 빠진 코인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는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시니까 더 고통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조정하는 뭐 어떤 알트로 갈아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즘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요. 음. 그다음에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인제 사실은 뭐 저 세력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개미를 정말 열심히 터는데 개미들이 안 털려 나가요. 어. 그리고 개미 잘 붙잡고 있어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 음. 유튜브도 그렇고 예전부터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똑똑해졌어. 네. 얘네들을 털려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길게 줘야 털잖아요. 그래야 가벼워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마가 뭐야? 그죠? 음. 3분기에 테슬라도 뭐 AI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챗GPT도 뭐 3분기에 뭐가 또 나온다고 하고
그럼 결국은 AI 아니야? 네. 그러면 내 포트 중에 AI가 몇 개가 있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갑자기 물량이 막 풀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온도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온도도 내년 되면 갑자기 물량이 2 배가 풀리거든요. 어 2 배가 풀리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또 폭락하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물론 온도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냥 그거 그냥 다 안 풀어." 요번에 월드코인이 그랬거든요. 네. 뭐 개발자 물량이 얼마래서 다 원래 던졌어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 80%는 그냥 락업해서 2년 있다가 팔게." 음. 그래서 지금 월드코인이 갑자기 확 올라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냐면 락업 해제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니까 고거 잘 보면서 알트코인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국코인들 옛날 거 새로 만들어진 것들 이거 비율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현금 맡겨 놓으면 이자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정말 공지사항 잘 보고 음. 알트코인 투자할 때 없어질 만한 거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잘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할 때 하여튼 음. 없어질 만한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없어지지 않을 만한 건 어떻게 찾나요, 작가님? 시가총액이 일단 좀 크면 좋고 음. 우리나라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2개 있으면 좋겠죠. 음.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고 거래량도 빗썸이나 뭐 업비트에 하나만 나오고 네.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중에서. 조심해라. 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항상 그래서 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네. 돈은 이 돈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돈 항상 50% 갖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음. AI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 큰 거 그 안전한 것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뭐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코인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주변에서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버틴 것만큼 참아온 만큼 힘들어온 만큼 사실은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참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좀 많이 참고 어려운 것만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것만큼 사실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거의 끝에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7 월부터 9월 달까지는 나쁘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7 월부터 9 월까지는 이제 저희가 핫썸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인제 뇌피셜이지만 다음 주에 우리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셔 가지고 바로 음. 정고점을 뚫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공동 저자이신 팽도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